안녕하세요. 한밤의 인문학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약 2400년 전 아테네의 어느 감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 노인이 자신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자신의 신념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철학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소크라테스. 이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지혜와 용기, 그리고 진리 추구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한 그 마지막 날의 대화는 플라톤의 파이돈이라는 작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밤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기원전 399년, 70살의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새로운 신을 도입했다 라는 혐의로 아테네 시민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있었지만 진리를 타협하거나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버리는 대신 당당하게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설명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신보다 여러분에게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저는 철학을 계속할 것이며 만나는 모든 이에게 덕과 지혜와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권할 것입니다. 결국 배심원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아테네의 법에 따라 그는 독배를 마시게 됩니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매년 델로스 섬으로 성스러운 배를 보내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 배가 돌아올 때까지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감옥에서 약 한 달을 기다려야 했고 그 기간 동안 친구들과 제자들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델로스의 배가 돌아오고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날 아침, 그의 친구들과 제자들이 감옥을 찾아왔습니다. 플라톤, 크리톤, 케베스, 신미아스 등 그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였죠. 플라톤은 아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팠는지 아니면 너무 슬퍼서 참석하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에게 왜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친구들은 탈출 계획을 세워두었고 소크라테스는 원했다면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아테네의 법 아래에서 살았고 그 혜택을 누렸다면 지금 그 법이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해서 도망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의 의무이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윤리적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부정의를 당하는 것이 부정의를 행하는 것보다 낫다고 믿었고, 보복이나 악에는 악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날,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주로 영혼의 불멸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두 가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깊은 잠과 같거나 더 나은 세계로의 여행과 같다. 만약 죽음이 꿈없는 깊은 잠과 같다면 그것은 평화로운 휴식이 될 것이고, 만약 영혼이 계속 존재하여 다른 세계로 간다면 그곳에서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같은 위대한 시인들과 이전에 부당하게 사용된 다른 이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음 앞에서 이토록 평온할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의 이런 태도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대화에서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여러 논증을 펼쳤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첫째, 그는 모든 것이 그 반대에서 생겨난다고 말했습니다. 추움에서 더움이, 어둠에서 빛이 생겨나듯 죽음에서 삶이, 삶에서 죽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순환적 과정은 영혼이 죽음 후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둘째, 소크라테스는 상기설을 언급했습니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인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배움은 실제로는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을 기억해내는 과정입니다. 영혼은 태어나기 전에 이데아 세계에서 모든 지식을 접했으며 육체에 갇히면서 그것을 잊게 되었다는 것이죠. 셋째,
소크라테스는 영혼과 육체의 본질적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육체는 물질적이고 변화하며 결국 소멸하지만 영혼은 비물질적이고 단순하며 불변하는 본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혼은 육체와 달리 분해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혼은 신적인 것, 불멸하는 것, 사유할 수 있는 것, 단일한 형태의 것, 분해될 수 없는 것과 더 닮았다. 이러한 논증들이 현대의 기준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가 이성적 논증을 통해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점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는 마지막으로 목욕을 하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의 아내 크산티페와 세 아들이 찾아왔고 소크라테스는 그들에게 간단한 지시를 내리고 다시 친구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감독의 관리인이 독배를 가져왔습니다. 독약은 매우 쓰고 고통스러웠지만 소크라테스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것을 마셨습니다.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잊지 말고 갚아주게.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치유의 신으로 사람들은 병이 나았을 때 그에게 닭을 바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죽음을 질병에서의 해방,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사람들 중 가장 현명하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훌륭한 사람의 최후였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단지 한 철학자의 최후가 아니라 진리와 정의를 위한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타협하거나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는 대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입니다. 그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질문을 통해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은 오늘날까지도 교육과 철학적 탐구의 중요한 방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불공정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법을 존중했다는 점은 개인의 신념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오늘날 소크라테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진리를 향한 용기, 끊임없는 질문의 중요성,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진정성일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2400년 전 한 철학자의 마지막 밤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평온함을 유지하며 친구들과 영혼과 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직면했을 때 소크라테스처럼 용기와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향한 그의 헌신, 죽음 앞에서의 담대함, 그리고 삶에 대한 철학적 태도는 시간을 초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별을 보던 철학자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천문학과 철학이 만나는 경이로운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